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2단원 문단의 짜임 두 번째 시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는 70쪽부터 73쪽이고요. 다들 70쪽을 펴서 준비해 볼까요?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배우다 보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다들 우리 씩씩하게 수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70쪽을 펴서 거기 있는 글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 1단원에서 의학 도깨비다 라는 글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네, 거기서 장승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멋쟁이 장승도 나오고, 짱구 장승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온 장승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승.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라는 글이네요. 다들 잘 읽어주었죠? 거기 보면은 밑에 교과서에 나무 장승, 돌 장승 해가지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되게 진짜 다양한 장승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글을 우리가 읽고 옆에 71쪽에 있는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볼 건데요. 71쪽에 2번을 보면 장승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해서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문제를 읽고 답을 적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다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1번, 2번, 3번을 천천히 적은 다음에 다 적었으면은 영상을 재생시켜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다들 잘 적어 주었나요?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답을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1번. 이 글은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쵸. 두 가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70쪽에 있는 장승 글을 보면은 앞에 1, 2라고 해서 1번, 2번으로 일단 나누어져 있어. 그쵸. 나누어져 있고 글을 읽어도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번 문제 1번에서 왼쪽에 장승의 1번 글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네,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다는 거를 말해주었죠. 그래서 조상이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도 했고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실을 했다는 거예요. 잘 적어주었어요. 그럼 이제 3번 문제. 그러면은 장승의 2번 글에서는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쵸?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얼굴도 있고 도깨비 같은 얼굴도 있고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도 있다고 해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거기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문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 단원의 제목이죠. 문단의 짜임. 그 문단이라는 게 여기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낸 거를 문단이라고 한다라고 일단 알아두면 되고,
다음 밑에 3번에서 문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밑에 3번으로 가볼게요. 문단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해서 방금 전에 읽었던 글이 있고 거기에 대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작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 네모칸으로 한 저 두 가지가 문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게 문단 하나, 문단 1, 밑에 게 문단 2, 문단 두 개로 이루어진 지금 글이죠. 그래서 문단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거기 1번에 써져 있듯이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그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좀 아리송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2번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들여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2번의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V자, V로 파란색 V자가 있죠. 그게 이제 들여쓴다, 들여쓰기라는 건데요. 거기를 한 칸 이렇게 띄어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라고 문단이 시작하죠. 그래서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여써준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왜 들였을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 밑에 마지막 3번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문단 1과 문단 2의 줄이 바뀌어 있잖아요. 문단 1이 끝나고 문단 2가 시작할 때 바로 이어 쓰는 게 아니라 줄이 바뀌어서 시작을 하죠. 문단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왜 문단에 방금처럼 줄을 구분하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구분하여 글을 써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지? 왜 문단을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두 가지 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이 두 가지 글을 통해서 왜 문단을 구분하여 써야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고기에 양념을 넣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성격이 온순하고 머리도 영리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럼 2번 글 바로 읽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고기에 양념을 넣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성격이 온순하고 머리도 영리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알듯이 1번과 2번의 내용, 글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글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이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죠? 그쵸. 크게 두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진돗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봤을 때 1번, 2번 중에 그 두 가지 내용을 딱 편하게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몇 번이에요? 그쵸. 1번이죠. 1번. 1번과 2번을 딱 읽었을 때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건 1번이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단을 딱 구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문단에 딱 줄을 바꾸고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들여쓰기를 해주어야 읽는 사람이 좀 더 쉽게 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7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2쪽에는 장승을 앞에 있던 글을 다시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봅시다.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럼 1번 문단 1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밑에 4가지 문장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상 멈출 필요 없이 바로 보고 어떤 문장이 대표하는 문장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밑에 연필 모양의 캐릭터가 있는데 연필 모양 캐릭터가 하는 말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은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봐요 라고 되어 있죠. 과연 네 가지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라는 게 문단 1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라는 게 대표하는 문장이고요. 그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또 같이 볼게요. 그럼 문단 1에서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한번 찾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세 줄의 빈칸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 문단 1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다 적은 사람만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 주세요. 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뒷받침하는 문장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라는 글. 두 번째는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 세 번째 마지막은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로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아까 전에 선생님 자세하게 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1번 장승 1번 글에서는 그럼 중심 문장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표했던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라는 게 이 1번 글의 중심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적었던 세 문장이 뒷받침 문장, 이 중심 문장에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단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럼 2번 73쪽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단 2에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그럼 어떤 거예요? 라고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문단 2에서 한번 찾아 써볼게요. 다 적은 친구들만 우리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 주세요. 네, 장승의 문단 2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잘 찾아줬어요. 그럼 뒷받침 문장은 하나는 옆에 써져 있고 안 써져 있는 하나가, 그쵸,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어때요? 이제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5번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고 다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5번 문제는 글 가와 글 나를 읽고 그러면 중심 문장이 무엇일까? 중심 문장에 각각 밑줄을 그어봅시다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이거는 빠르게 글을 읽고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가에서는 중심 문장이 무엇일까? 나에서는 중심 문장이 무엇일까? 읽어보고 한번 그어보세요. 네, 가에서는 중심 문장이 어떤 걸까요? 그쵸,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그 가의 중심 문장이에요. 왜냐면 앞에 나오는 거는 설날에 하는 연날리기나 제기차기,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 단오에는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다 라는 중심 문장을 앞에 세 문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에서는 맨 뒤에 나오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고, 나에서는 앞에 나오는 불은 원시인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라는 게 중심 문장이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이제 뒷받침 문장,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듯이 중심 문장이 늘 문단 첫머리, 그러니까 문단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처럼 문장의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문장의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단에 있고 중심 문장을 찾을 때 무조건 문장의 중심 문장은 처음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뭐냐면 문단나무라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잖아요. 나무를 봤을 때 이게 문단을 나타낸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뿌리, 기둥이 나타내는 부분이 중심 문장, 딱 기둥을 잡아주는 거죠. 중심 문장. 그 다음에 이러한 가지들이 뭘까요? 그쵸?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문장을 기둥으로 해서 가지들이 뒷받침 문장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문단나무를 이루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문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문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배웠고, 그럼 이제 퀴즈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이 무엇이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단. 만약에 우리 오늘 배운 거를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문단이 무엇일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문장이 몇 개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잘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한 문단에는 어떤 종류의 문장들이 있었죠?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쵸? 어떤 거였을까? 네,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이랑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퀴즈.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어떤 걸 해야 됐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줄을 일단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글을 시작을 해주는 게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우리 이제 앞으로 글 쓸 때 잘 기억해서 쓰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단의 짜임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다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선생님이랑 잘 따라와 주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걸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